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코앞에 남은 상태입니다. 두 달도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진짜 골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게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야, 이래가지고 총선 치를 수가 있겠냐? 이거 무슨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싹 다 망하게 생겼다. 막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왔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지금 공천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때요? 아예 그냥 뭐 무음 공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잡음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몇몇 언론사들은 무음 공천이니까 감동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곡소리나 비명소리랑 무음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100% 많은 분들이 무음 공천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비명행사라고 하고 있죠. 비명계가 완벽하게 제압을 넘어가지고 거의 뭐 학살당하다시피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간과했던 몇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누르면은 눌리는 게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 그런 어떤 범인을 뛰어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누른다 그래서 눌리지가 않습니다. 누르면 다른 데로 튀어나가가지고 더 목소리를 크게 내거든요. 그 대표 주자가 지금 원래는 비명계가 아니었지만 갑자기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비명계가 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노웅래랑 이수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도 불상이 돼 있죠. 당대표실을 지금 점거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단식 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뭐 소금이라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금 드시면 우리 이재명 대표처럼 뭐 20일 가까이도 그렇게 또 단식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또 모르죠. 뭐 또 이재명 대표도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줬는데 노웅래를 한술 더 떠가지고 한 총선 끝날 때까지만 단식을 하는 그런 또 능력을 보여줄지. 노웅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식 농성 나흘째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야 되면 한 뭐 며칠 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언론에서는 지금 한 나흘째 됐다라고 해요. 근데 노웅래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의외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금품 재판 받고 있는 게 나 혼자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금품 재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무슨 뭐 도덕성에 대한 평가 기준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선거 관련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음주나 뭐 폭행이나 뭐 폭언 아니면 뭐 직장 갑질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던데 솔직히 그거 생각해 보면은 노웅래가 지금 이제 뭐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이너스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빵점 받아야 되는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노웅래가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심기를 하기 위한 공천이라는 선거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좀 정신 나간 듯한 그런 발언을 해왔던 사람들의 공통상일 거라고 봐요. 자기도 그러니까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밑에 빌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공천 받아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를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게 방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군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공천이 개판이었던 거를.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노웅래가 컷오프 기준이 됐던 게 혐의 인정이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소리냐면은요. 이재명이 지난번에 또 그 언론 인터뷰했던 게 화제가 됐죠. 막 헤헤헤 웃으면서 막 얘기했던 거 동료평가 빵점 받은 사람도 있던데요. 누군지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인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뭐냐? 노웅래가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 기소됐다고 컷오프를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기소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컷오프가 된 건 아니래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본인도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기소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특정한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계셔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웅래가 컷오프 된 거는 기소가 됐다. 그것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기소가 된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범죄 혐의, 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바꿔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제 하에서 공천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기소가 됐거나 뭐가 됐던가 뭐 범죄 혐의가 막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뭐 상관없는 것이고 끝까지 그냥 우기기만 우기면 누구처럼 이재명이처럼 우기기만 우기면은 공천받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농래도 황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SNS에다 추가적으로 뭐라고 글을 써놨냐. 당원 당규에도 없는 방식으로 저를 컷오프 시킨 이재명 대표가 이상한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다.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변명거리 수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렇게까지 저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소가 됐다. 당연히 그건 컷오프가 돼야죠. 라는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 거야? 기소만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안 됐는데 인정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노웅래뿐만 아니라 이수진이가 있죠. 그 이수진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성남 그쪽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례 출신의 이수진이가 아니고요. 취권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던 그 지금 이수진입니다. 근데 이수진 같은 경우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공천 결과가 이제 발표되기 전에 컷오프 됐다. 뭐 사실상 컷오프 됐다라는 게 발표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0명 이상 모여 있는 그 텔레그램 단톡방에다가 이재명 대표도 거기 있었는데 거기다가 글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이명배 공관위원장 두 사람 이성 후퇴해라. 사실상 당대표 내려놔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우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뭐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는데 예상이 됐던 것처럼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이수진 의원 어떤 분이에요? 컷오프 된다고 이재명이가 누른다고 눌릴 사람이 아닙니다.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폭로의 그 수위라고 할까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백현동과 관련된 문제 있죠. 백현동 개발 특혜. 사실상 이재명 대표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극단 선택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4명 가까이나 극단 선택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까지도 놀랍게도 이수진이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백현동에 대한 얘기를 좀 보니까 이수진이 굉장히 좀 억울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제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진짜 앞장서서 도왔는데 이런 순간엔 합리적인 말씀도 안 하신다. 저를 대치고는 나몰라라 하고 남 핑계만 대시니 정말 배신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데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그 이재명의 그 변호사까지도 뭐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놀랍게도 이수진이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쵸? 뭐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근데 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근무 태만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옮겨갔던 것인데 그거를 뭐 블랙리스트다 뭐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 출신으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해 가지고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공범이 징역 5년을 받았다면 그 시각이 옆에 재판부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달리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너무나 또렷또렷하게 명확하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 까랑까랑하게 우리가 원래 취권이다 보다라고 놀렸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막 날렵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공범이라고 하는 김인섭이가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어떻게 공범인 이재명이가 그냥 무사할 수가 있겠냐. 판사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징역 5년이 나왔으면 다른 사건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섭이 같은 경우는 징역 5년 받았고요. 얘가 범죄 수익금이 한 7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근데 그중에서 법원이 63억이나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먹은 거 다 뱉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공범이라고 하는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수진의 얘기처럼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수진의 또 에피소드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죠. 극단 선택에 대한 이 문제까지도 건드려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딸로 보이는 사람이 이수진한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한때 의원님 응원 많이 했습니다. 이성을 찾으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대표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이수진의 답장이 뭐였냐?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쳤는데 니네 눈엔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니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랑 관련된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그거를 다룬 기사 3건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수진이가 이 정도까지도 지금 폭로를 했거든요. 백현동에 대해서도 100% 이재명이도 똑같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치인도 사실 지금까지 건드릴 수 없었던 이재명 대표의 극단 선택에 대한 이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데 과연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수진 의원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6번째 드럼통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지금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섬주섬 누군가가 드럼통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이수진의 몫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몸조심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이재명의 실체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말고 이재명이를 구속시키고 이재명이를 총선에서 망하게 만드는 게 이수진이 앞으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애국활동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